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감모변색입니다. 거울감, 모양모, 분별할 변, 빛색입니다. 여기서 모는 이 얼굴의 생김, 찡그리거나 활짝 웃는다거나 하는 그런 생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색은 얼굴의 붉거나 하얀 그런 안색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이 얼굴 생김을 즉 살피고, 그리고 안색을 분별한다가 되겠습니다. 결국 얼굴 모양과 낯빛으로부터 상대의 속뜻을 알아차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도 앞선 영음 찰리와 같이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문장에서 추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용모사색, 얼굴 모양, 언사, 그리고 안색으로 역가의 강기정, 병기, 그 감정을 살피고 그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역시 가능하다. 제황공 부인지, 제황공 부인과 같이 지옥 벌위, 위를 정벌하려는 욕구를 알아차린 것과 관중이 지옥 사유자, 위를 사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시야, 바로 그 예다. 춘추시대 일대 패자였던 제황공이 다른 제후국인 위나라를 정벌하려는 것을 위에서 시집와 있던 위 부인이 얼굴 표정만으로도 알아차린 것과 이 위 부인의 설득으로 위나라 정부를 그만둔 것을 신하인 관중 또한 제황공의 이 안색만으로 알아차린 그 일화가 이 사자 감모 변색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맹자께서는 이 일화를 언급하시며 사람은 말과 얼굴빛을 살펴 그 속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감모 변색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자성어로는 교원영색이 있습니다. 교원영색은 교묘한 말과 이 좋은 얼굴빛입니다. 듣기 좋은 말과 꾸민 얼굴빛을 가진 자는 속이는 자이니 멀리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울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쇠금과 볼감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쇠금의 건문을 보면은 이 점들은 쇳물을 뜻하며 이 덮개를 뜻하는 이 이제금자, 그리고 아래 청동제 칼을 그린 이 임금왕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쇳물로 청동칼을 주저하는 이 거푸집을 그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이 자는 이 청동, 쇠를 나타내는 자형이었습니다. 석기시대 이후 처음 나타난 청동기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족당이나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칼을 그린 이 건문 자형은 임금왕을 나타내는 자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기 청동은 귀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청동이나 철이 범용화되고 나서는 이 귀금속인 금을 대표하는 자형으로 사용된 것이 이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금속을 통칭하기도 하지만은 매우 귀한 금을 나타내는 자형이기도 합니다. 한편 성씨를 뜻하는 한자들은 대부분 후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 쇳물을 부어서 거푸집에서 똑같은 기물을 양산하는 것처럼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쇠금은 이 성씨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인 것은 이 자영의 원 발냄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볼감자는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그릇을 뜻하는 이 그릇명이 있고 이 그릇 안에 이 점이 있는데 이거는 물이 들어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서 고개를 숙여 이 그릇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부분은 이 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석기 시대에는 이 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 거울을 대신하는 용도였습니다. 각골문은 건문으로 들어와서는 사람의 이 눈 부분이 이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된 것이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볼감자의 의미는 보다, 살피다, 경계하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각골문이 처음 발견된 상나라 탕왕의 일화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탕왕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세수대야 바닥에 글을 새기고 날마다 세수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이를 탕지반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탕지반명에 적힌 문구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일신하고 싶다면 매일 일신하고 또 일신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문으로 오면서 이 보다는 의미와 보는 도구인 이 거울을 분화시키는 자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볼감자는 보다는 의미가로 나아갔지만은 거울을 나타내는 자형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재료인 이 세금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건문에서 당시 거울은 이 동으로 만든 동경이었기 때문에 재료인 이 세금자를 넣어서 거울을 상징하는 자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감의 오늘날의 의미는 거울, 본보기, 식견, 살펴보다, 식별하다 등으로 이 원자인 이 볼감자와 상당히 이 의미상으로 많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는 모양모입니다. 이 자는 여기 벌레치 그리고 이 간자체인 이 모양모의 합자입니다. 벌레치는 원래는 각골자를 보면은 포효하는 짐승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네발 짐승의 머리 부분이 입구자인데 입을 벌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는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치가 들어간 자형은 대부분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러한 자형으로는 표범을 의미하는 이 여기 짐승 맥자 그리고 이리를 의미하는 이 이리추가 있습니다. 이 표범이라는 짐승은 풀숲에 숨어서 이 모기를 노린다 하여 풀숲에 숨다는 뜻을 가진 이 덮을멱 이 추가가 되어 짐승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짐승은 무리 사냥을 한다 해서 무리의 의미가 있는 이 구분할 구자가 추가되어서 이 일이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던 이 치는 건문에서부터는 이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린 이 사나운 짐승으로 약간 자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외뿔이 달린 짐승은 동북아시아에서 상상의 동물로 신성시되었던 이 해태를 나타냅니다. 해태는 선악을 판별하며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 뿔로 받아버린다고 전해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해태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으며 이때는 해태태, 해태체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소전에 이르러서는 다시 자형은 간단하게 따듬어지면서 건문에서 보이던 이 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전 자형은 이 형태가 마치 기어다니는 이 다지류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 벌레치로 불리게 다시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모는 이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머리 부분이 이 흰 백자입니다. 선사인들은 희고 깨끗한 얼굴을
아름다운 용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흰 동물도 신성시하던 토테미즘이 있었죠. 지금은 유전적 결함에 의한 알비노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를 잘 몰랐던 선사인들은 이 흰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굴, 용모, 모양을 뜻하는 자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해태태가 이렇게 결합된 이 모양모도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근문으로 와서는 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흰 얼굴이 아닌 흰 것이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신성한 동물인 이 해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을 보면은 이 옆에 이 원 모양모 옆에 이 외뿔이 달린 이 짐승, 이 해태가 이렇게 그려진 자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전에서는 다시 이 해태태와 이 흰 얼굴의 이 모양모의 조합으로 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 흰 얼굴만 있는 이 모양모는 이 벌레 치가 들어간 모양모의 간자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이 두 자는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모양모는 또 소전에서 이 모양모는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짐승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형태고 이 두 개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이 짐승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모사하다, 흉내내다는 뜻이 이 모양모에 추가가 됩니다. 이때는 모사할 막으로 읽힙니다. 또 다르게는 이 짐승을 이 사람이 올라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시험 갈착이 결합하여 사람이 짐승이 올라타고 시험시험 느리게 간다는 이 멀막자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자는 이 올라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분별할 변입니다. 이 자는 여기 매울 신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칼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이 칼도는 칼을 그린 이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중앙에 이 삐져나온 가지가 이 칼날이 되겠습니다. 그 연유는 보통 칼의 날을 가리키는 지사문자인 이 칼날인의 각골자를 보면 이 중앙 가지에 이렇게 점을 그려서 이 칼날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날이 이 부러진 것을 나타내는 이 망할망은 이 중앙날이 이 끊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도의 각골자는 이 나무막대 이 중앙 부위에 이 돌칼을 박아놓은 형태로 추정이 됩니다. 묘울신의 각골 자형은 이 날카로운 가시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건문으로 가서 이자는 이 넓은 손잡이를 지닌 날카로운 송곳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송곳은 이 문신을 새기던 도구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울신은 이 가시에 찌르는 도구를 의미하며 이 괴롭다, 맵다, 독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변할 변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묘울신이나 칼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태는 조개나 이쁜 돌을 깨어 늘어뜨린 이 구슬옥의 각골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자는 이 조개, 동물뼈 혹은 이 잡은 물고기 또는 채집물 등을 이 크기나 품질에 따라서 구분하여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꿰어 이렇게 나눈 것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짜잘한 물품을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은 단순히 나누다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건문으로 와서는 덩어리가 큰 것을 이게 짧게 나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두 개의
큰 묶음을 두 개로 나눈다는 의미로서 이 중간에 이 칼도자가 들어가 칼로 이 한 덩어리였던 것을 두 덩어리로 나눈 것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건을 끼워 이 묶은 형태는 이 소전으로 가면서 이 와전이 되어서 이게 묘을 신자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 묘을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칼이, 두 개의 칼이 서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이 중앙의 칼도자가 끼어들므로 해서 이 둘 사이의 싸움을 말려 둘의 자잘못을 분별한다는 의미로 소전에서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별할 변은 그 의미가 이 나누다, 구분하다 또는 바로잡다, 밝히다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전에서 나타난 이 묘을 신자 두 개로 된 형태만 따로 뽑아낸 것이 바로 이 따질 변이 되겠습니다. 따질 변은 다투다, 따지다, 고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을 밝히는 수단으로 여기 칼도자가 들어간 분별할 변이 있지만은 여기 힘역자나 말씀언이 들어간 자형도 이 소전에서부터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역자가 들어간 이 힘들일 파는 힘으로 이 둘 사이를 중재한다는 의미로서 힘들이다, 힘쓰다, 판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언이 들어간 이 말씀변은 이 말로 둘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다는 의미로 변론, 이 조리 있는 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빗색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머리 부의 칼도와 그 아래 꼬리파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칼도는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은 칼도가 이 머리 부에 쓸 때 사용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별할 변에서 보인 이 형태는 칼도가 변에 쓸 때 사용되는 자형이랄 수 있겠습니다. 꼬리파는 소전에서 이 형태가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꼬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파는 그 의미에 뱀, 꼬리, 소용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골자에서 원뜻은 이 팔이 가려워 걸다, 팔을 흔들다, 휘젓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앉아 있고 이 팔에서 뭔가 끌어내거나 떨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 주위로 흩뿌리는 점이 있거나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자는 사실 건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건문 자형은 남아있는 것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소전과 각골 자형은 형태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리고 각골 자형 자체도 꼴이라는 그런 뜻이 강해서 원래 이 두 자가 같은 자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꼬리파에는 이 원래 이 각골자에서 갖고 있었던 이 바라다는 그런 뜻이 남아있어 이 꼬리파가 이 형태에서 나온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구성자로서 이 꼬리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의미가 뱀이 아닌 끌다, 걸다, 흔들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이 살찔비, 이 살찔비는 여기 고기육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살이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긁을 파는 이 손톱조가 들어가서 손톱으로 긁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물고기가 흔든다는 의미로서 혐칠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파는 이 휘장이 파가 들어서 흔들린다는 의미로서 이 천조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 휘장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의파는 이 가래를 휘저어 가다, 즉 설해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설해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알파는 이 가죽 피자가 들어가서 이 피부를 긁다는 의미로 이 부스럼, 가려움을 해소하다, 기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파는 긁어서 해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바라다는 그런 의미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색은 사실 꼬리파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한자 자양 중에는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꼬리파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을업이 있죠. 이 고을업의 각골 자양을 보면은 이 하사받은 영지, 즉 봉투를 의미하던 자양이었습니다. 각골에서 이 네모는 모정자죠. 모정자는 영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은 사람은 영토를 하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전으로 봐서는 이 자가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즉 라는 의미에서 이 고을업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전에서 이 무릎 꿇은 사람의 형태는 이 꼬리파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빛색의 각골자는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있고 그의 얼굴 앞에 이렇게 칼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 칼로 이 사람의 얼굴 앞에서 겨누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니 그 안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골자의 의미는 얼굴빛, 안색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점차 자양이 변형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칼도자를 이게 사람으로 이상하게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 즉 남녀 상열지사죠. 남자가 뒤에서 여인을 안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승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얼굴빛이 변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색은 이 색, 얼굴빛, 기색이라는 이 원래 의미 말고 색정, 정욕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감모변색, 즉 얼굴 생림을 살피고 그 낯빛을 구분하여 숨은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사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의 연려전, 권이 현명전, 제환위희 편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추시대 일대 패자 제환공은 전국의 제후들을 9차례나 불러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제후들은 모두 도착했으나 위나라 제후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제환공이 위나라를 정벌할 생각을 품고 제나라 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를 맞이한 이 위비가 비녀를 풀고 절을 하며 위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이 위비는 위후의 딸로 황공의 후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제왕공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과인이 아무에게도 말한 바가 없는데 부인은 어찌 내 마음을 잘 알았습니까? 이에 이 위비가 말했습니다. 이 금첩 망군 거지고 오늘 첩이 왕을 보니 행동 거지가 거칠고 생녀음양 환한 빛의 음성이 높은 것이 의제 위야 그 뜻이 위나라에 있습니다. 이에 제왕공은 위부인의 일은 해안에 감탄하며 위왕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조회에 들어온 이 관중이 왕이 이 위나라를 용서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놀란 제왕공이 다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 관중이 말하기를 군지 리조야 왕이 조회에 나오는 모습이 공이 기하 공손하며 기가 가라앉아 있고 언적서 말이 느긋하십니다고 합니다. 이에 제왕공은 크게 감탄하며 이 위빈을 정실 즉 부인에 앉히고 이 관중을 중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중보는 둘째 아버지라는 의미니 친아비에 버금가는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